네. 자, 우리 박사님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이니까 이제. 네, 월요일에 전화데이트. 됐네요. 네, 월요일에 전화데이트. 자, 네. 잠시만요, 박사님. 예. 그,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본방. 예, 본방에 계신 님들, 한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만약에 중계방 가기 싫으시면 유창선 박사님 방송으로 직접 가셔도 좋아요. 자, 여보세요? 예. 저, 박사님, 오늘 추천하고 출석 체크 많이 받으셨어요? 예, 지난 월요일 날 있죠? 네. 지난 월요일 날, 망부님 그 시청자분들이. 네. 전화고 출석 많이 들어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감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니, 제가 많이, 부탁드린 건 아니었어요. 네, 예.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천 출첵 서로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래요. 자, 우리 유창선 박사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이렇게 우리 유 박사님 방송이나 망치부인 방송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신다라면, 우리 방송에게 추천과 출석 체크,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은, 예,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를 좀 이어가죠. 예, 박사님. 먼저 얘기 꺼낼까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이야기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예. 먼저 개헌 이야기 먼저 할까요? 개헌 얘기요? 예, 아니면 윤도현 씨 블랙리스트 얘기 먼저 할까요? 예, 뭐 아무거나 먼저 하세요. 예. 뭐 윤도현 씨 얘기 할까요? 예. 그 윤도현 씨 블랙리스트는 제가 그 기사를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올라온 것만 봤는데,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예, KBS 안에서 또 윤도현 씨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오늘 KBS 채노조가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이제 내용을 보니까는 내일 밤에 방송할 예정인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일 밤 예정 방송. 그 시사계 기획 KBS 10 뭐 그런 프로그램이 요새 있나 봐요. 예. 펜. 예,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편인데. 예. 여기서 제작진이 내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들어가는 사람이죠. 네. 그 역할로 이제 윤도현 씨를 섭외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런데 회사 측의 책임자들이 윗선에서 예. 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에서 간부들이 안 된다, 끝까지 이제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검증이 안 됐다는 주장이었다고 그래요. 뭐가 검증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도현 씨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내레이션을 맡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부적절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채노조 측이 이제 설명한 거를 들어보면은, 이미 검증이 여러 차례 됐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윤도현 씨가 이 내레이션을 한 게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시사 프로그램 내레이션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대요, 전에. 예. 가지고 이제 윤도현 씨가 이 방송 진행에 이제 베테랑이고, 네. 그동안 이제 여러 다큐 프로그램에서 내레이션을 이제 맡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 결국은 윤도현 씨가 평소에 이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의식 있는 연예인으로 이제 꼽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입관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 결국은 또 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채노조 측의 오늘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방송가의 블랙리스트 며칠 전에도 YTN 블랙리스트 문제도 뜨지 않았었나요? 예, 그랬죠. 예. 여러 군데 블랙리스트 얘기 있었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이제 KBS에서 이제 번번이 네. 김여하 씨 건도 이제 그랬었고, 이 블랙리스트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사측은 회사 측에서는 반박을 했더라고요. KBS는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김미화 씨 논란 불거졌을 때 예. 같은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미화 씨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했다가 결국은 취하했죠. 예, 결국은 이제 서로 타협을 봤죠. 이제 김미화 씨가 이제 조금 이제 유감 표명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KBS 사측에서는 이제 고소했던 거 취하하고, 그 선에서 이제 일단락이 이제 됐었죠. 예. 진짜 근데 사실 우리가 근데 YTN도요, 박사님, YTN도 우리 정부 지원을 받는 방송 아닌가요?
아니에요. YTN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정부 지원 안 받나요?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민영 방송이고. 네. 근데 네. 이제 YTN은 뭐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아니, 며칠 전에 그 YTN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래갖고 YTN 노조에서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YTN은 우리가 민영이니까 제끼고, KBS는 이게 공영방송이고, 예. 국민의 시청료로 이제 그 운영이 되는 방송국인데, 공영방송사에서 어떤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특정인의 출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이것도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그때도 김미아 씨도 다큐 3일, 거기에 그 내레이션을 못하게 한 거였잖아요. 예, 그랬었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정법상으로는 어떤 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뭐 법적으로 어쩔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방송사 측에서 뭐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이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걸 가지고 뭐 법적인 시비를 뭐 어떻게 뭐 따지고 그럴 문제는 아닌데. 네. 나는 이 기본적으로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아주 그 구시대적인 그런 이제 관행이거든요. 그렇죠.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게 과거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노동 현장.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노동 현장에서 이 노동자들 뭐 파업 같은 거 하다가 예, 아유. 나는 예. 리스트에 이제 올라버리고 이 회사마다 이 사측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갖고서 한 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그다음부터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공장에서 쫓겨나고 다른 데서 취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예. 아주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정말 좀 무시무시한 그렇죠. 그런 이제 리스트였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그건 뭐 2011년인데 네. 이 방송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버젓이 그렇게 뭐 이제 살아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요. 그 지난번에 그 어떤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남긴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그 교수들 학계에도 4대강에 반대했던 그 교수들은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정부 출자 연구가 있는데 연구 프로젝트 이런 걸 전혀 안 주고 전혀 안 주고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럴 거예요. 네. 지금 학계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 듣기로도 조금 그 진보 성향의 뭐 교수들이라든가 네. 또는 그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또 뭐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또 뭐 정부 일 같은 걸 좀 했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뭐 그 흔히 그 연구 프로젝트 이렇게 뭐 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지원하고 그러는 거. 네. 그런 거에서 또 그렇게 그냥 이제 소외되고 이제 밀려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계에도 블랙리스트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조교수나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강연하셨던 분들은 강의도 안 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치사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밥줄을 협박해서 그래서 결국 그 시민들의 분노와 발언을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이 정부의 이제 치졸함이 드러나는데 결국 그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또 우리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결국 KBS에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대통령과의 대화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KBS에 다시 못 가보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고정 출연하다가 하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달에 2009년 1월부터 그때 이제 잘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벌써 2009년 1월 달에 이제 잘린 거였는데 2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KBS 안에 한 번도 그 발을 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전까지는 KBS에 지난 한 6, 7년 동안, 한 7, 8년 동안 거의 진짜 뭐 거짓말 안 보태고 거의 매일 지금 드나들었거든요. 워낙 그 채널들이 많잖아요. 여러 개가 되고 라디오도 여러 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사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돌아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정말 KBS 직원들 출퇴근하는 거 이상으로 새벽이든 뭐 밤이든 거의 뭐 출퇴근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 게 어느 날 갑자기 2009년 1월에 갑자기 이제 잘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KBS 내부에는 발을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정말. 그래놓고 예. 뻔뻔스럽게 블랙리스트 없다는 소리를,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는, 뭐 저 얘기겠죠. 그러니까는, 문서로 작성한 리스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가, 뭐 없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일 텐데. 그러니까, 불문헌법처럼, 예. 불문 리스트가 있다는 거네요? 예, 선문 그렇죠.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불문 리스트는 있는 거죠. 예, 그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에서 입으로 지시가 되는, 그런 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지고 그런 지시가 있었으니까, 뭐 저한테 전화 한 통 오지를 않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1월달 이전까지는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KBS의 각 프로그램들에서, 예. 그 이후로, 전화가 완전히 이제 끊겨버린 거. 네. 글쎄, 그 많은 뭐 PD나 작가들이 정말 뭐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전화를 이제 끊었던 얘기인지, 그거는 내부에서 얘기가 없으면은,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서로 작성된 리스트가 없으니까 블랙리스트 없다고 이제 하는 건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좀 가리려는, 뭐 이런 이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를 문서로 작성을 하겠어요? 그 증거가 남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문서 작성했다가 그거 어디서 공개돼 보세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예, 바보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거 문서로 작성 안 하거든요. 예. 한 입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예. 그걸 가지고서 블랙리스트 없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예. 그냥 이게 지금 이제 내일 방송될 프로그램에 이미 나레이션을 녹음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예, 내일 방송이니까 아마 뭐 지금쯤이면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도현 씨가 한테 맡기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뭐 내부에서 뭐 아나운서라든가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맡아서 했겠죠. 예. 더럽고 치사해갖고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죠? 윤도현 씨 같은 경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정치색이 뭐 강한 사람도 아니고 예. 뭐 단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돌아가셨을 때 예. 그때 이제 추모 공연 나와가지고 뭐 좀 이제 노래하고 뭐 이제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뭐 시비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정도도 껴안지 못할 정도라면은 이게 말이 공영방송이지. 예, 이거는 정말 이게 어디 뭐 공영방송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국민들의 선택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게 현재 공영방송 KBS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겠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유창선 박사님의 날카로운 정치 비판을 더 이상 그 공영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이 답답함,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게 뭐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은 이 모욕감이 이게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령 어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사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사과받은 마음이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윤도현 씨가 벌써 KBS에서 무슨 음악회였죠, 그게? 윤도현 씨가 밤에 진행했던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예. 밤에 했던 그거 뭐였나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윤도현 씨가 오랫동안 해왔던 음악 프로그램 러브레터. 예. 그거를 지금 뺏기고 그것도 사실 윤도현 씨가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공연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 강제로 붙잡아 놓고 그래서 다른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자른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이 내레이션도 못하게 하는 정말 이 치졸함 너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진짜 상대할 수가 없는 모습인 것 같고 하루빨리 공영방송이 진짜 공영방송이 돼서 유창선 박사님께서 다시 공영방송에 이렇게 수시로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날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또 윤도현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놓고 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부분은 없으신가요? 예. 뭐 저는 뭐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는 마음을 비웠어요.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더군다나 김인규 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저는 KBS에는 나갈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그 김인규 사장이 네. 쫓겨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임기가 길죠? 예.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병순 사장이 한 1년인가 했고, 그죠? 예, 그랬었죠. 이병순 사장은 그때 KBS 사장 임기가 원래 3년이에요. 아, 3년이구나. 사장은 3년을 다 한 게 아니라 예. 민주 사장 쫓겨나고서 그러니까 남은 임기 그것만 하고 이제 끝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예, 김인규 사장이 한 번 더 하고 싶어 했는데 본인은 예. 김인규 사장한테 밀려가지고 예. 그 잔여 임기만 하고 그냥 이제 끝나고 이제 팽을 당했었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그러면 김인규가 남은 임기가 얼만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2008년 여름에 정현주 사장님 쫓겨나고 2008년 여름부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2009년, 2010년 여름. 그러니까 2009년에 아마 사장이 올해 됐을 거고. 여름까지네요. 올해 여름까지죠? 그러니까 2011년 여름까지, 2009년, 아니 2010년 여름, 2012년 여름까지 가겠는데요? 예, 올해 여름까지네요. 예. 아니, 박사님, 거기요. 예. 그때 이병순 사장이 그때 1년인가 했잖아요. 예, 한 끗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정현주 사장이 쫓겨나고, 예. 그리고 2009년에 김인규 사장이 오거든요? 하계올림픽인가 뭔가 할 때? 아, 그렇게 되겠네. 네. 예. 그러면 그 하계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2년밖에 안 하고, 예. 2012년 여름까지는 김인규 체제로 가겠네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그 내년 총선에 얼마나 또 악영향을 끼칠까, 그죠? 예. 아, 심각하네. 예, 요즘 뭐 KBS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말도 안 나요. 저는 뭐 안 보는데. 네, 저도 안 본 지 한참 됐는데, 예. 참, 그래서 진짜, 저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뭐 과거 회기에 그 가장 집약된 곳이 이 방송 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 방송 장악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YTN 같은 경우가 오늘 그 YTN 노조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 뭐라고요? 네, 그 22일 날 그 YTN 그 투쟁 1000일 기념 그 행사를 한대요. 벌써 1000일을 이제 1000일째 되는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예. 우리 이제 방송 문제에 관한 이제 토론회 갖는다고 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사회 봐달라고. 저는 뭐 아주 그 뜻깊은 자리여가지고 예. 흔쾌히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이제 응답을 이제 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이제 앞으로 YTN 뉴스에서도 전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동안에 YTN 나가셨었나요? 네? YTN 뉴스는 이제 가끔씩 예. 고정은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전화 오면은 이제 좀 낮 시간에 좀 나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예. 이상하게 한 6개월 전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뭐 이 정도씩 전화가 왔던 것 같은데. 예. 부터 전화가 다 끊겨가지고 아마 내부에서 뭐가 또 좀 분위기가 또 달라졌나 또 그냥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있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 정도에 제가 YTN 블랙리스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거기 유창섭 박사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 그러셨어요? 그냥 있었어요. YTN 블랙리스트를요. 그 노조에서 YTN 노조에서 얘기한 걸 제가 언뜻 본 거 있거든요. 아, 제가 그거를 놓쳤나 모르겠네요. 네. 저도 한번 확인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 박사님 명단도 본 것 같은데 아마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화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아마 유 박사님을 불렀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모셨을 것 저도 한번 같은데 좀 확인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제가 그걸 이제 착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상하게 YTN 라디오도 제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도 그렇고 예.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인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무슨 또 사정이 있나 어쩌나 그런 이제 제가 추측만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차인데 한번 제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유창선 박사님이 어떤 그 칼라가 뭐 가령 이제 소위 뭐 노무현 대통령 적극 지지파라든가 뭐 김대중 대통령 적극 지지파라든가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 박사님은 나름대로 이게 그 시사 방송을 그 공중파에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날카로운 분석을 했을 뿐이지 뭐 가령 뭐 반 이명박 전선을 분명히 그었던 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한마디 물어봤다고 이걸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모든 길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운데 있고 나름대로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던 한 시사평론가를 자기 적군의 품에 안겨준 게 이명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뭐 대통령과 대화 자리에서 했던 얘기 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복합적으로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거 됐을 텐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걸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방송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 제 감으로는 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안 되는 사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흑백 논리죠. 그러니까는. 근데 박사님이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책적 비판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바로 이제 진짜 바보들이지 저게. 아유. 망부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파 방송할 때는 그 균형의 문제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대로 소신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 공중파 방송이라는 게 이거는 그 국민의 방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시청자도 있고 진보 시청자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청취를 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에서만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방송을 나가서 나의 주장을 뭐 관철하거나 삼아서는 안 된다. 저대로 이제 소신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여러 가지 현안들 다룰 때 저기면 균형 있게 다루려고 그렇게 최대한 이제 좀 의식을 했었고 이제 그랬고 그거는 다 피디들도 뭐 다 인정을 하고 이제 그랬던 바거든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KBS 나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정책 비판한 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령 저기 지금 정관용 씨가 옛날에 열린 토론할 때도 저는 그 사람이 한나라당 지지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굉장히 노 정권에 대해서도 좀 그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인데 절대 지지하지 않고 유 박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노 대통령 때 떴다는 이유로 지금 그분도 지금 KBS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못 나오죠. 정말 자기 편으로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적군으로 돌리는 정말 가장 졸장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 가지고 내용을 뜯어보고서 경우에 진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내용은 어떻게 됐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난 정부 시절에 많이 나왔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이제 접근법이었던 거. 진짜 무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박사님 저희 우리 시청자들이 그 YTN 블랙리스트를 찾아왔는데요. YTN 블랙리스트에 박사님은 없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하고 윤도현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이 그 YTN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제가 박원순 씨를 보고 착각했나봐요.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 YTN 블랙리스트에는 박사님이 안 들어가 있대요. 근데 지금 벌써 전화 끊긴 지 한참 됐다 그러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하여튼 박사님의 블랙리스트가 빨리 박사님을 블랙리스트에서 빨리 지우는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는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갈까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참 저기 아까 그 통화할 때 그 망부님한테 제가 몰랐던 사실 전해 들었었거든요. 뭐요? 그 이숙정 의원 관련해 가지고 민주노동당. 그거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 망부님이 그 언론 보도에 어떤 그 이중성 이야기하시길래 이게 어떤 건가 이제 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용산구에서도 또 한나라당 쪽에서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것 좀 한번 비교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좀. 그냥 일단 이제 그 이숙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님도 저도 그거는 이제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했고 그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산구 의회 의장도 용산구 의회 의장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예, 그게 예. 근래에 있었던 일인가요? 그게 지금 저도 이제 기사로 제가 날짜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예. 예, 요게 지금 엊그저께 기사로 나왔어요. 민중의 소리에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 누구지? 우리 저 시청자들이 엊그저께 그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예, 그 날짜를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며칠 전에 민중의 소리가 올라온 그 용산구 의회 의장의 폭행 사건은 언제였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도봉구에서도 2007년도에 그 한나라당 출신,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구의회 의원이 된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구의원들이 월급을 올리는, 인상하는 과정에, 그게 이제 그 공무원들이 딴지를 걸었다고, 공무원을 데려다 이렇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07년 사건이었지만,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것도 안 나왔고, 그 구의원의 이름도 안 나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봉구청 노조가, 도봉구청 공무원 노조가 그 사람을 고발됐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서,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 이름은 뭐다, 보도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숙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노당 의원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CCTV에서 사실 폭행을 했다기보단 개인의 분노를 가지고 이제 난동을 피운 거지 않습니까? 뭐 집어던지고. 예. 근데 실제로 보도는 마치 폭행을 한 것처럼 그 직원들을 폭행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뉘앙스로 나왔던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언론의 잘못된 자세다. 네, 라고 지금 보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용산구 사건도 2007년 11, 아니, 용산구 사건이 언제인지. 용산구 사건 좀 알아봐 주실래요, 곁두리님? 예. 지금 이제 용산구의 의장도 공무원 폭행을 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의원 이름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이숙정 의원만 이름과 당명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용산구의 의장은 작년 8월 사건이라나요. 지난해요, 바로? 예, 작년 8월. 그러니까 이제, 예,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람도 구의회 의장이라고만 나오고, 예. 어느 당인지 의원 이름인지 이런 건 안 나오고. 예. 저만 해도 모를 정도면은, 그러니까 보도가 안 됐다는 거죠. 보도를 안 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 한나라당의 제가 이제 문제로 느끼는 건 뭐냐면, 모 기자분이 그렇게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한나라당 의원들이 잘못하는 거는 워낙 그냥 흔한 일이기 때문에, 예. 웬만해선 뉴스거리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게 민노당 의원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거지, 한나라당에서 직원 폭행한 거는 그냥 평범한 거다. 이렇게 또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인의 자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언론인들이 냄비 여론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예. 대한민국 국민은 냄비 근성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일 생기면 막 화닥화닥 하지만 금방 꺼진다. 라는 얘기를 참 대놓고 하는데, 저는 이건 냄비 언론이라고 봅니다. 예. 냄비 근성이 아니라. 예. 이 언론인들이 사실 이숙정 의원 사건을 얼마나 많이 보도를 많이 했습니까? 예. 마치 처음 있었던 일이고 굉장히 천인공노할 최초의 사건인 것처럼 예. 보도를 해댔는데, 사실은 이게 도봉구에서도 있었고 용산구에서도 있었고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직접 폭행을 가했는데 뺨을 때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주먹질했어요. 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명백한 폭력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이름도 안 나오고 의원 이름도 보도 안 하면서, 이게 민노당이나 민주당이 잘못하면 너무 달려들어갖고 물어뜯는 거, 이거는 언론이 좀 굉장히 잘못된 자세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인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구의회 의장이 그렇게 폭행을 했다면, 그거는 사실, 더 심각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다른 이제 우리 민주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예. 민노당을 많이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지만, 이제 이숙정 의원이 만약에 이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행동 자체는 옹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사퇴를 하든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박사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서 예.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나라당과 이 우리 공중파는 예.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한나라당에서 잘못하는 건 그냥 넘어가고 한나라당이 하면 로맨스고 나머지 야당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자세.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측도 지네들이 뭐 저기 그걸 뭐라 하냐 부정한 일 이 주민등록 위반하고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논문 표절하고 지들이 하는 거는 로맨스고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단 한 건의 잘못도 그건 불륜이다. 그건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이중적인 잣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요즘에 분노하는 예.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 국민들도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문제다. 예. 예. 이수정 의원이 오늘 탈당을 했더라고요, 민주노동당. 아, 민주당 탈당. 예, 탈당해서 이제 민주노동당 차원에서는 뭐 징계 절차를 밟을 이제 필요가 없게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요구를 했던데 이수정 의원한테 대국민 사과할 것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옳다. 예.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좀 다른 문제로 네. 이수정 의원한테 좀 이제 계속 좀 이제 유감스럽게 남는 부분이 네. 사과를 본인이 좀 깨끗이 해줘야 되는데 한번 그러게 말이에요. 좀 진지한 사과가 없고 하더라고요. 미련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 억울하다. 예. 자기한테 너무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기를 괴롭혔고 그 공무원들도 자기를 우습게 알았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서 예.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예.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노동당이 너무 좀 이 상처를 그러니까요. 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게 예, 진짜. 마침 또 그것도 설령 심각한 기간이 문제다. 끼어가지고 예. 이게 여기저기서 또 얘기거리가 이제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게 4월 27일 이제 재보궐선거 치러지잖아요. 네. 그때 지금 이제 야권 연대 추진하던 참이었는데 이게 혹시 또 걸림돌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민노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정희 대표가 나서가지고 민주당한테 이번에는 좀 양보해라 민주당이. 네. 그 경남 김해라든가 또 저기 그 순천 전남. 네. 거기서 양보해라. 그 목소리를 막 내던 참이었는데. 그게 또 이 정세균 대표가 작년 6월 2일에 약속한 부분 지난 7월 29일 작년 7월 재보선 때 그걸 문서로 서명까지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랬었죠. 그때 네. 전에는 다른 야당들한테 양보하겠다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상 서명까지 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쌩까고 있고 이거를 지금 이정희 대표가 나서서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터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야권 연대를 쭉 해나가는데 민노당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민주당은 이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굉장히 강요하고 있고 이제 안 놀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야당들은 사실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적인 어떤 지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반면에 민노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좀 있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민노당이 나머지 야당들을 이끌고 민주당과의 어떤 그 갭을 줄이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이숙정 의원 사태로 민노당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야호당 합당운동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게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양보 안 할 구실을 또 만들어줄까봐 그게 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양보하기 싫은데 그렇잖아도 호남 같은 데서 하기 싫은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민주노동당한테 후보를 양보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얘기가 딱 좋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매듭을 빨리 좀 짓고 그리고서 이제 재보선거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우리 시간이 또 51분인데요. 자, 지금 우리 유창선 박사님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9분 남았습니다. 9분 안에 추천과 출석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유 박사님 방송이나 망치부인 방송, 이게 아프리카 안에서 상위권을 좀 유지해야, 지금 우리 박사님 방송도 지금 400명 방이시죠?
예, 저 400명 방으로 돼버렸어요. 예, 저도 예. 지금 400명 방으로 지난주에 떨어졌더래서 예.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예, 오늘 예. 500명 방 회복하셨죠? 예, 저도 오늘 간신히 회복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우리 이제 20위권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예. 두 방에서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저 문자 좀 날려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우리 두 방, 좀 살려달라. 500명 방 유지할 수 있도록, 추첨과 출석 체크, 그리고 즐겨찾기가 중요합니다, 박사님. 예, 즐겨찾기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즐겨찾기 강조 안 하고 나는데. 예, 즐겨찾기가 빨간색이잖아요, 박사님. 그러니까 팬클럽을 가입하는 숫자하고 즐겨찾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 5년 해놓으니까 그 아프리카 내부에 즐겨찾기 해놓은 분이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즐겨찾기 숫자가 많이 안 느는데, 예. 박사님은 아직 그 즐겨찾기 애청자분이 많이 적으시죠? 예, 저 저거요. 예, 그러니까 즐겨찾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 네. 예. 자, 여러분, 우리 유창선 박사님 방송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망치부인 방송도 즐겨찾기 추천, 출석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9분 남았습니다. 박사님,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체크하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12시 넘으면은, 네. 넘어서 다시. 한 번씩들 또 한 번 서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또 추천하고 출첵, 즐겨찾기, 네. 그거로 하죠. 예. 네. 우리 잠깐 우리 예. 목소리를 치면서 노래 하나 듣고 추천과 출석 체크 그리고 양쪽 방에 그 관심 보여주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희 쪽에서 음악 하나 틀게요. 틀어주세요. 예, 제가 좋아하는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탱고 음악입니다. 오늘 우리 데이트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예. 유창선 박사님과 망치 부인이 월요일마다, 시사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은 시사 탱고 한판 치시죠. 잘 들을게요. 예. 네. 잠깐 음악 들으시면서, 예. 그쪽 시청자분들 정리하실 거, 이쪽도 정리 좀 하고요. 음악 듣고 다시 개원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예, 지금 추천하고 출첵하고 즐겨찾기 하는 시간입니다. 네. 예. 여러분 양쪽 방에서 추천과 출석 체크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예, 와 추천해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해주신 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다 보면 때때로 굉장히 이제 악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럴 때 이제 조금 속상하면 저는 이 출석 체크를 보러 와요. 그럼 이제 출석 체크에 남겨져 있는 시청자분들의 응원 메시지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용기와 위로가 되고, 그게 바카스? 망치 부인의 바카스. 우리 유창선 박사님께도 좀 그런 출석 체크가 많이 남겨졌으면 좋겠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출첵 게시판 끝나고는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기신 이제 글들. 네. 방송으로는 제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남분의 어떤 그 기대 같은 거. 그런 거를 글로 남겨준 걸 보면은 이것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하여튼 지금 우리 망치부인과 유창선 박사님의 시사 탱고 들으시면서 추천과 출석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따 12시 넘으면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분들, 추천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출석 체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즐겨찾기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원래는 뭐 전에 얘기할 때는 이제 11시 50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12시 넘어서 좀 더 얘기 좀 더 하는 거로 하죠. 네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 끊은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짧다. 이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 컨텐츠가 없다고 많이 혼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유 박사님을 모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들도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박사님, 그리고요,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다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개헌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저의가 뭐냐?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방향은 어때야 되는지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헌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개헌하는 건 물 건너 간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불가능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한나라당 안에서 친박이 반대하지, 야당이 반대하지. 예. 또 친위 세력만 가지고 개헌 못하거든요. 네. 그거 이명박 대통령도 알 거예요. 개헌 못한다는 거. 네. 그런데도 계속 개헌 얘기하고 개헌 논의해라 주문하고 지시하고 이러는 거는 결국은 다른 목적 이거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떤? 저는 어차피 개헌은 이제 안 되는 건데 그 대신 개헌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자기가 이 국정을 좀 주도하는 의제로 삼겠다는 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개헌 문제 가지고 자기 그 레임덕 이거 시작되는 거 진행되는 거 이거를 좀 차단하는 효과를 좀 기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순수한 의미의 개헌 얘기라기보다는 좀 다분히 좀 정략적인 그런 지금 맥락에서 개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개헌 얘기를 통해서 레임덕을 막는다. 그거는 어떤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이 다른 이슈들을 이 개헌 이슈 가지고 그냥 덮어버린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개헌 논의라는 게 파괴력이 있거든요. 네. 뭐 블랙홀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개헌 얘기가 공론화가 되면은 모든 거를 다 빨아들일 정도의 아주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개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심하면은 개헌 얘기 자꾸 이제 띄우고 하면은 네. 문제들이 거기에 그냥 덮여져 버려가지고 예. 논란거리들이 다른 이슈들이 그냥 정리가 돼버리는 예.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예. 좀 그 효과를 좀 톡톡히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제 싶어요. 예. 그러니까 심심풀이 개헌 뻥튀기를 팔아서 예. 그 이제 눈을 돌려보려는.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일부러 원래 이번에 이제 개헌 얘기는 원포인트 개헌이 얘기되다가 갑자기 기본권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던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이제 분노하게 하려는 이제 그런 방식이겠죠? 예, 예. 근데 뭐 이제 개헌하자는 거는 뭐 공감대가 있어요. 분명히 개헌은 필요해요, 지금. 예. 뭐 법이 이제 오래됐고, 이 시대에 좀 뒤떨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 개헌을 한번 제대로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시기하고 방법의 문제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개헌은 하려면은 그 정권이 들어서고 누가 집권하든 간에 정권 초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에 힘이 있을 때 그때야 현실적이고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선 주자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 시간 지나고 나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대선 때 그 대선 주자들이 개헌 문제 공약으로 내걸고 네. 누가 집권하든 간에 정권 초반기에 개헌 놀이를 진행하는 거 이게 좀 현실적이고 좀 맞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개헌에 대해서 지금 뭐 이명박 같은 사람이 입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개헌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역풍을 맞고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개헌 뻥튀기를 팔아가지고 뭐 자기는 레임덕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령 어떤 부분을 개헌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예. 단지 뭐 권력구조 문제만 손댈 거가 아니라 네. 이제 그 개헌을 한다면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좀 손을 봐야 될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이 국민 뭐 이제 기본공헌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예. 이 남북관계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네. 이제 그 새로운 그 가치로 등장한 뭐 환경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또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예. 아직 그 손볼 것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그 크게 이제 변화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근데 작업을 하는 게 이 대통령이 저렇게 뭐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후딱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북관계 조항 하나 고치려면은 지금 우리 현실이 어때요? 그 남북관계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보 각 세력마다 이게 서로 다 지금 주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철학이 다르고. 예. 이제 개헌론이 시작이 되면은 그거 하나하나 다 이게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헌법 조항에 이 북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정리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한번 하면은 쉽게 가능하다. 이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좀 시간을 가지고서 그렇게 좀 준비가 이제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지난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원포인트 개헌 얘기 나오면서 4년 중임제,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그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다음 정권 초기에, 권력이 있을 때 요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 헌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토론들은 지금 필요하고, 근데 이명박이가 이 개헌 논의를 레임덕을 막는 그런 아주 허접한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깝깝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어떤 헌법을 위한 헌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연구회 정도는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저런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명박 정부 임기 내의 그 개헌 논의는 정치권이 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그게 논의 신청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하지만은 아예 못을 박을 수는 있어요.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하되 국회에다가 네.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의 개헌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논의만 하는, 검토만 하는 내용을 네. 만 하는 이런 거로 아예 한정을 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논의를 하고 내용을 토론을 하고 개헌은 다음 정부에 들어가서 한다. 예. 또는 19대 국회에 가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아니면은 이제 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간 차원의 예. 헌법,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그냥 예, 예. 절대 국회의원들이 뭐 하게 하면 안 된다. 예, 예. 그래요. 민간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죠. 예. 네. 우리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는지. 예. 그거는 민간 차원에서야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당장 지금 이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네요. 네. 한나라당이 개헌의원총회 열거든요. 지금 한나라당은 개헌의원총회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죠? 예, 개헌을 개헌의원총회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 당론을 확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개헌할지 말지? 예,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확인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국회에다가 개헌특위 구성하는 거 이거를 이제 추진하는 거로 이제 의견을 모으겠다. 지도부는 지금 그 얘기인데, 근데 당장 오늘 의원총회가 참석이 아주 저조할 것 같아요. 예. 친박 쪽에서 참석 안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어제 그저께 그 친위 진영 의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 함께 내일로라는 친위 진영의 그 모임이 있는데 70명의 회원인데 예. 절반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몇 명이요? 절반밖에. 절반. 70명 가운데. 그러니까는 친위 진영 내에서도 개헌 논의하자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예. 이 분위기에서는 개헌 의원총회 한나라당이 열어도 별로 그렇게 진도가 나갈 것 같지를 않아요. 예. 그 친박이 과연 그렇게 자기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친박은 개헌은 자관 반대예요. 그거는 박근혜 전 대표 가만히만 있으면은 다음 대통령 된다고 지금 친박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거기서 개헌 이런 거 판만 흔들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지금 반대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똘똘 뭉쳐서 그렇게 갈 겁니다. 예. 다만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반박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예. 나서가지고 반대하면은 오히려 개헌 이슈를 더 키워줄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계속. 무시하고 씹고 간다. 노코멘트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이 쪽에서 주장하는 권력 분권형 그 개헌이라는 거.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되겠다는 거죠. 예, 친박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 됐을 때.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죠. 하필이면은 자기는 그냥 권력 행사 다 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이제 분권 얘기하고 그러느냐. 결국 박근혜 전 대표 이제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의 어떤 모종의 계약을 통해서 이게 박근혜가 넘어가면 어떡하냐. 요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그 어떤 협력 관계,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사인데, 예. 글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마냥 그렇게 또 쉬울 것만 같지 않은, 생각이 또 드는 게, 예. 지금 이를테면은 여권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야당 역할을 좀 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거든요. 예. 이상하게 사람들이 야당을
이 박근혜 전 대표한테서 좀 야당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묘하게 돼버렸는데. 제가 그게 그 요즘 고민인데.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친이가 정권을 안 잡고 박근혜가 대권을 잡는 것도 정권 교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한테 불만 가진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자꾸 박근혜를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마치 여당이 싫으면은 여당이 미우면 야당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안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분위기가. 네. 참 야권들 입장에서는 이게 풀어야 될 아주 진짜 엄청난 이제 숙제입니다. 이게. 네. 예. 무엇보다 이제 이명박 쪽에서는 이제 쥐고 흔드는 무기가 당 지도부가 자기네들 쪽이고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내일 그 이제 개헌 의원 총회가 그런 어떤 그 공천권의 협박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뭐 다음 공천권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유동적이거든요. 공천권 행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지금 그렇게 뭐 그럴 거다 이렇게 장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목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천권 얘기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울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 한나라당 쪽에 상당히 지금 위기의식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일까요? 저는 그것도 왠지 페이크 같은데. 예, 지금 민심의 보면은 4월 총선에서 서울은 정말 강남 서쪽 빼고는 전멸할지 모른다. 한나라 의원들이 그 서울 의원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당에 뭐 이 대통령 말 그렇게 고분고분이 듣는 때는 조금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요, 왠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좀 엄살 피우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지금 뭐 4대강에 대한 입장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정책적으로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뭔가 목소리를 낸다면 제가 이제 그 말이 좀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겠는데 지금 뭐 오세훈의 난동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거짓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과연 그들이 위기의식을 진짜 갖고 있는가. 쟤네들의 위기의식은 마치 그 2008년에 뭐 자기네들이 다 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익을 챙겼던 그런 페이크 전술이 아닐까. 전 좀 그렇게 보거든요. 글쎄 뭐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면도 있겠는데 근데 저도 요새 좀 느끼는 건데 근데 여러 민심은 상당히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그렇죠. 등은 많이 돌렸는데 등 돌린 민심이 찾아갈 방향을 우리가 아직 정확히 제시 못하는 게 좀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현 정부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 이런 거는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거는 진짜 피부로 좀 와닿더라고요. 특히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분위기가 살벌할 정도더라고요. 소위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 지지 세력을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뭐 이렇게 그 빈곤층 그리고 저학력층 뭐 이렇게 구분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뭐 자영업자층 지금 그분들부터가 굉장히 많이 우리 동네는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돌아서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을 지금 국민들은 분노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소위 이제 이 야권 세력이 분명한 희망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나 또는 야권 안에서 뭐 이제 한나라당이 분당할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자꾸 하면서 그 릴렉스하고 있는 좀 릴렉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여유작작한 그런 태도들을 전 볼 때마다 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박사님은 선거운동 안 해보셨죠? 저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선거운동 트럭을 타고 많이 해봤는데요. 열몇 번을.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그 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제 느낌에 이건 아니야. 어려워.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그럴 때다. 판은
판은 충분히 민주 세력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 이명박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전혀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지 않은, 예. 흩어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데, 그래요.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 세력들도 그렇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예. 그게 제 고민입니다. 예, 박사님은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예, 예. 박사님도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 개헌론이 여기에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힘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이 대통령의 지시에도 주문에도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제 레임덕이 증명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꼴이 되니까는 네.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개헌론에는 이제 완전히 뭐 물 건너가는 거고. 물 건너가게 되는 거니까 예, 오늘부터 요 사흘 동안 의원총회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하나의 좀 이제 고비길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걸 좀 잘 감시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뒤에서 딴짓거리를 하나하나나? 예, 예. 그래요. 오늘 우리 시사데이트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 박사님 이제 긴 시간 동안 전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당첨자 뭐 또 추첨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자, 네.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이청선 박사님 방송과 망치부인 방송을 동시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추천과 출석 체크로, 오늘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표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유창선 박사님 방송의 즐겨찾기, 망치부인도 덤으로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예, 서로 추천 출첵 즐겨찾기 지금 하면서 헤어지는 거로. 그래요. 예, 하겠습니다. 박사님 긴 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날, 네. 우리 시사데이트 또 네네.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